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소비의 사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부 소비의 이론을 통해 보드리아르의 핵심 논리들을 짚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사물의 기능이 아닌 차이를 나타내는 기호를 소비하며 소비는 사회적 차별을 유지하는 체계라는 것, 그리고 소비사회의 빈곤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 자신을 소비하는 기호들의 총합인 소비적 자아로 구축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거대한 소비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까지 침투하여 그 구조를 완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드리아르가 3부에서 다루는 주제는 대중매체, 섹스, 그리고 여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은 소비사회에서 육체가 자연적인 신체가 아닌 관리와 투자, 전시의 대상이자 기호로 전환되었다는 것, 현대사회에서 여가가 자유와 휴식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재충전 노동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 속의 미디어와 광고, 육체에 대한 시선에 대해 비판적 사유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3부의 첫째 절 대중매체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 문화를 르시클라주, 즉 재활용의 문화라고 정의합니다. 현대 대중문화가 더 이상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호를 지속적으로 재활용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뉴트로 열풍입니다. 1990년대의 패션이나 옛날 과자가 다시 유행하고 서울의 익선동이나 을지로,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등장한 것입니다. 최근에 구도심의 낡은 건물이나 인쇄소, 공장 등을 개조하여 1980년대나 90년대 분위기를 재현한 카페, 식당, 주점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공간을 찾아 당시의 간판, 포스터, 인테리어 소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옛날 방식의 메뉴를 소비하며 특정 시대의 분위기, 이른바 레트로 감성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현재가 새롭게 만들어낼 의미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보드리아르는 오늘날의 대중문화가 점점 더 최소 공통문화, 최소 공배수의 논리로 단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중매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 감각, 즉 최소 공배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물지 않습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컨텐츠를 지배하는 문법은 무엇일까요? 1분, 아니 15초 안에 승부를 보는 자극적인 것들로 복잡한 서사 없이 누구나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 감각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보드리아르가 말한 대로 문화가 장난감처럼 유의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의 미디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제 미디어는 현실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곧 현실 그 자체가 됩니다. 사건이 있어서 보도되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 보도되기 위해 기획된 사건들이 현실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리얼리티 예능이나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짜 현실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네오 리얼리티입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 속에 화려한 삶이 연출된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 이미지를 진짜 삶의 모델로 삼고 그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연출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 예능, 먹방,
관찰 예능 같은 것들은 실제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진실과 거짓의 구분은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는 세상. 이것이 바로 미디어 사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피부로 느끼실 육체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소비사회에서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육체라고 합니다. 과거의 육체는 노동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관리하고 투자해야 할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형산업과 커져가는 다이어트 산업,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헬스, 필라테스, PT 광고, 피부 관리와 체형 관리 광고들. 이제 몸은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책에서는 당신 육체의 비밀 열쇠라는 광고 카피를 인용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바디 프로필 열풍으로 나타납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PT를 받고 극한의 식단을 견디며 사진을 찍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관리 능력을 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이제 자연적인 신체가 아니라 끝없이 개선해야 할 프로젝트이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육체도 하나의 기호가 된 것입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의 미를 기능적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공식에 맞춰서 계산된 아름다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형 산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의 비율과 코의 각도, 얼굴의 대칭 등 미의 기준이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 성형을 한 사람들은 비슷한 얼굴을 한 성형 미인이 됩니다. 이것은 개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시스템에 부합하는 기능성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육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외모는 실력이 되고 특히 날씬함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가 됩니다. 날씬함은 곧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이 되는 반면에 뚱뚱함은 게으름이나 자기 관리의 실패라는 비윤리적인 낙인이 찍힙니다. 즉, 몸이 윤리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살을 빼고 마른 몸으로 노래를 했지만 100%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한 시기를 보냈다는 어떤 가수의 고백은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성적 매력 역시 자연적 욕망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연출된 기능적 에로티시즘입니다. 아이돌 산업, 광고, SNS 속의 몸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호로서의 상품입니다. 보드리아르는 특히 여성의 육체가 소비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호로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몸은 전시되고 평가되고 또 교환되며 광고나 포르노, 미디어 이미지 속에서 완전히 상품화된 육체로 존재합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에서의 여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여가가 더 이상 자유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가가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스템이 배분한 의무적 휴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쉴 때조차 우리는 무언가를 생산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휴가 시즌이 되면
이번 휴가 기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혹은 휴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휴가 기간이나 휴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집에 있는다라는 대답이라도 할라치면은 상대방은 빨리 계획을 잡으라거나 아까운 시간을 왜 그냥 보내냐는 등의 조언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가 기간에 요즘 유행하는 호캉스나 여행을 떠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히 쉬러 간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맛집에 줄을 서고 최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야 합니다.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동이 된 것입니다. 혼자만의 힐링 여행조차도 브이로그로 기록되고 요가나 명상, 필라테스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한 시장의 콘텐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여가는 자유의 시간이 아니라 소비를 지속하기 위한 에너지 재충전 시스템이며 쉼조차도 효율과 성과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드리아르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정당화되는 시간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발로 요즘 불멍, 물멍 같은 말이 유행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멍 때리기 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는 멍 때리는 시간,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얼마나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자의 말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는 여가 시간조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즉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자본주의의 규율이 내면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절은 배려의 성사입니다. 여기서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의 배려와 친절을 성사, 다시 말하면 일종의 종교의 의례처럼 설명합니다. 배려와 친절이 더 이상 인간적 도덕이 아니라 사회적 의례가 되었다라는 지적입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가 친절을 강요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윤활유로서 훈련된 감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백화점이나 콜센터 직원, 서비스직 종사자, 승무원의 미소와 친절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의 미소와 친절함은 개인의 상황이나 감정이 고려되지 않은 훈련된 의례적 행위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미소와 친절은 자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정 노동입니다. 고객에게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감정 노동은 개인의 감정을 철저히 상품화합니다. 이제 친절은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직업 수행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화된 친절 속에 살고 있으며 이는 인간적인 교감이 아니라 배려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현대사회의 광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광고만큼 소비사회의 대전제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적으로 체험되는 소비, 대가 없이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 풍부함의 매혹적인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광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소비를 이해하지만 사회학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합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광고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가 단지 판매 촉진이나 경제적인 목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드리아르의 말은 인간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기호 소비 특성은 광고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광고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를 강요하는 증여의 위장물로 작동합니다. 할인이나 사은품, 멤버십 적립은 사실 관대함이 아니라 더 깊은 소비 구조로 포섭하는 장치입니다. 쇼윈도 또한 단순한 진열의 공간이 아니라 욕망을 연출하는 무대이며 소비자는 배려받는 존재처럼 초대되지만 실제로는 더 철저하게 계산된 소비자로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3부 마지막 절은 풍부한 사회의 아노미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보드리아르는 풍요가 질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노미 상태, 즉 무규범의 상태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배고픔은 사라졌지만 상징적인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끝없는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풍요로운 사회가 겪는 혼란입니다. 결국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모습일까요? 보드리아르는 그것을 피로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선택하고 자신을 관리해야 하고 이미지를 생산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번아웃 신드롬이나 높은 자살률, 고독사 같은 말들은 현대 소비 사회의 피로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힐링이나 소확행 같은 트렌드조차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소비 대열에 합류하게 만드는 비폭력의 하위 문화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소비사회의 3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미디어가 만든 가짜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며 내 몸을 자본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히고 휴식조차 생산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친절과 배려는 감정 노동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만성적인 피로와 아노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소비사회는 풍요를 가장한 통제의 사회이며 자유를 가장한 기호의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말에는 동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의 소비나 미디어, 여가,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에 대한 비판적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